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경상남도가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중단하면서 대체 사업으로 제시한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가 어제 도의회에서 가결됐습니다. 8년간 계속되어 온 경상남도의 무상급식 사업이 공식적으로 중단됩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상남도의 무상급식 찬반 논란 끝에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안이 도의회에 상정됐습니다. 경상남도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새누리당 도의원 40명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새누리당 도의원들은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찬성했습니다. 무상급식과 이 조례안을 결부시키고 있는데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과 무상급식은 전혀 별개입니다. 반면 야당 도의원들은 중앙정부와 협의도 마치지 않았고 교육청의 다른 복지사업과 중복된다며 조례안 보류를 요구했습니다. 보건복지협의는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으며 따라서 협의 없이 조례가 제정될 경우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표결 결과 찬성 44표, 반대 7표, 기권 4표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됐습니다. 조례안은 저소득층과 가정 형편이 어려운 서민의 학생 자녀에게 50만 원의 교육복지카드를 발급하는 등 교육격차 해소 사업이 담겨 있습니다. 조례안이 통과되자 경상남도는 환영하는 반면 경남도 교육청은 허탈한 표정입니다. 보건복지부하고의 협의가 미진한 상태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가 통과되면서 경남의 무상급식은 8년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학부모들의 반발과 책임 추궁에 도의회도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경상남도의 무상급식 지원 중단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어제 창원시 풀만호텔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경상남도의 무상급식 중단과 혼란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경남 교육의 안정을 위해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남도지사와 도교육감은 조속한 시일 내에 만나 교육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협의회는 학교급식법 개정 건의서를 채택할 예정이었지만 교육감들의 견해차로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거제경찰서는 인터넷에 물건을 판매한다고 속여 상습적으로 돈만 받아 가로챈 혐의로 31살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19일쯤 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휴대전화를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5만 원을 송금받는 등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모두 35명으로부터 39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9시쯤 창원시 진해구 송도 준설토 투기장에서 59톤급 예인선과 20톤급 통선, 580톤급 바지선이 잇따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통선의 선수와 선미가 부서지고 바지선의 선미 등이 파손됐습니다. 창원해양경비안전서는 예인선 선장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창원뉴스는 올 한 해 연중 기획으로 다가오는 100세 시대를 맞아 어떻게 제2의 인생을 준비해야 할지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첫 순서로 노후가 불안하다는 중장년층들을 만나봤습니다. 손원혁 기자입니다. 아내가 운영하는 식당 일을 돕는 62살 손낙원 씨. 정년 퇴직한 지 3년 됐습니다. 자격증 공부를 하며 재취업 기회를 엿보지만 쉽지 않습니다. 노후 걱정에 우울증을 앓기도 했습니다. 노후에 대한 설계를 하지도 않았고 막상 나와보니까 좀 까마득한 일은. 성화재 씨는 지난달 30년 넘게 다니던 대기업을 나왔습니다. 정년이 4년 남았지만 회사 사정이 어려워 명예퇴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이가 60 다 돼가지만 나이가 많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70세까지는 직장 생활 또 아니면은 다른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계속 일을 하려고 지금. 재취업할 곳을 찾았지만 평소 받던 돈의 절반 수준입니다. 아내와 함께 허리띠를 졸라매기로 했습니다. 생활 패턴에서 조금 정리하고 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조사에 따르면 노후에 예상되는 필요 자금에 비해 현재 준비된 자금은 33.9% 정도에 불과하고 3명 중 1명은 노후 준비 자금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신 이외에는 국가나 사회에도 그리고 자녀에게도 기댈 수 없는 50대, 60대들은 자신들의 노후가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자녀 양육과 부모 부양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것도 노후를 준비하기 어려운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이번에는 은퇴 후 새로운 도전에 나선 베이비 부머 세대를 만나보겠습니다. 미래 산업으로 꼽히는 항공산업에서 인생 2막을 펼치고 있는 새내기들을 조미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3년 동안 대기업에서 일하다 지난해 정년퇴직한 62살 김윤빈 씨. 비행기 날개뼈대를 규격에 맞게 손질하고 있습니다. 인생 2막을 결정한 것은 항공 부품업체에 입사한 지난해 7월. 작업장과 기숙사를 오가는 생활이 고될 때도 있지만 신입사원의 초심을 다잡습니다. 가슴 뛰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구나. 못 참고 견뎌내지 못한다면은 어느 곳에 가서 일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은퇴한 베이비 부머를 돕는 항공기 기체 제작 교육과정. 사천 지역 대표 산업인 항공산업의 인력 수급을 위한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마련됐습니다. 지난해 석 달 동안 교육과정을 마친 23명은 모두 항공업체 정규직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항공산업이 많이 발전하고 정밀 조립을 필요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거 외에 보조할 수 있는 그런 작업 인력도 많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력에 대한 베이비 부머가 아주 적합하다고 판단이 됐고 수협에서 30년 일하고 퇴직한 주관홍 씨도 굳은 각오로 제2의 인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뛰다가 이제 책상에 직접 앉아서 이제 하다 보니까 좀 애로사항이 있어도 또 우리의 또 장래를 위해서 또 미래를 위해서 또 열심히 하는 그런 과정이니까 극복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퇴직한 베이비 부머는 32만 명. 인생의 남은 반백년을 위해 은퇴 없는 삶의 첫 발을 내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경남 지역은 때이른 고온 현상으로 봄꽃이 일찍 피어나고 있습니다. 거리엔 봄 기운이 더욱 완연해졌는데요. 오늘도 어제만큼 따뜻하겠습니다. 낮 동안에 봄 햇살이 기온이 더 끌어올리면서 창원은 19도, 밀양은 21도까지 껑충 오르겠습니다. 이 정도면은 4월 중순의 봄 날씨고요. 오늘 겉옷이 약간 거추장스럽게도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일교차가 10도가량 크게 벌어지니까요. 입고 벗기 쉬운 옷차림이 좋겠습니다. 현재 경남 지역은 높은 구름이 많은 상태고요. 아직도 경남 곳곳에 옅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도 옅은 안개나 먼지가 뒤엉킨 연무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교통안전과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동쪽 지역 가끔 구름이 많겠고요. 대기질은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크게 오르면서 무척 따뜻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창원 19도, 창녕 21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아침 기온 8도 안팎에서 출발했는데 오늘 한낮에는 진주 19도, 사천 역시 19도까지 크게 올라 포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0.5에서 2m까지 일겠는데요. 오늘도 해상에서는 짙은 안개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대체로 맑고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부터는 고온 현상이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기상연구원이었습니다. 경남에서 주택중개 수수료를 절반 가까이 내리는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 통과 단계에서 보류됐습니다. 경남도의회는 어제 본회의에서 경상남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했지만 도의원 55명 가운데 30명이 심의 보류에 찬성해 가결됐습니다. 경상남도는 주택 매매 가격이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인 경우 중개수수료를 매매가의 0.9%에 0.5% 이하로, 임대차 중개수수료는 0.8%에서 0.4% 이하로 인하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지난달 제출했습니다. 지난달 경남 지역 실업자 수가 지난해 같은 달에 50% 가까이 늘었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월 경남 지역 고용 동향을 보면 지난달 경남 지역 실업자는 5만 3천 명으로 전년 같은 달 3만 6천 명 대비 44.8%인 1만 7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실업률도 3.2%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포인트 올랐습니다. 이는 경기 침체로 도소매업과 음식, 숙박업을 운영하거나 근무하던 사람들이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경남 지역 국민연금 수급자 가운데 최고액은 160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지급 현황에 따르면 창원시 성산구에 사는 한 수급자가 월 160만 8천 원 상당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에서는 지난해 27만 1,000명의 수급자가 모두 9,578억 원의 국민연금을 받았습니다. 김해시가 시가 생산한 공문서를 원문 그대로 공개합니다. 김해시는 오는 23일부터 부시장 이상결제 문서 가운데 공개, 부분 공개 문서를 대한민국 정복 공개 포털을 통해 원문 그대로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해시는 또 원문 정보를 상시적으로 점검해 원문 공개율을 높이고 공개 확대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남FC가 도민구단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올 시즌 5차례 지역 순회 경기를 열 예정입니다. 경남은 5월에 거제와 사천시, 7월에 진주시, 8월에 양산시, 10월에 거제에서 홈 경기를 열고 양산에서 한 차례 더 순회 경기를 추진 중입니다. 올 시즌 경남FC의 캐치프레이즈는 비긴 어게인 2015 아름다운 동행으로 강등의 아픔을 잊고 제2의 창단으로 새로운 도약과 팬들과 함께 동행하고자 하는 뜻을 담았습니다. 창원시립교향악단 제286회 정기연주회가 오늘 저녁 7시 30분 창원 3.1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열립니다. 제33회 경상남도 연극제 철수와 여기가 오늘 저녁 7시 30분 진해문화센터 공연장에서 열립니다. 김해 문화의 전당 영상미디어센터에서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무료 영화를 상영합니다. 내일은 무민가족의 한여름 대소동을 상영합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